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미북 실무 협상을 위한 예비 접촉이 몇 시간 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협상 장소는 스웨덴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대표팀이 협상을 위해 현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 이후 90여일 만에 재개되는 미북 실무 협상이 스웨덴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선 이동하는 이들의 모습이 현지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대사는 행선지를 묻는 취재진에 북미 실무협상하러 간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어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간다는 협상 전망을 밝혔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스톡홀름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1월 미국과 북한, 한국 북핵 수석 대표가 모여 합숙 협상을 벌였던 곳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실무 협상 계획을 발표하며 장소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양측은 9개월 만에 다시 스웨덴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이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4일 예비 접촉을 한 뒤 5일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벌입니다. 미국 협상팀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일 주미 한국대사관 행사에 참석했지만 협상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위대한 외교적 계획에 착수했다며 항구적이고 지속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약 8개월 만에 다시談판에 나서는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어떤 제안을 올려놓을지 주목됩니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2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에 검증 가능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고 북한의 석유와 석탄 수출 제재를 3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은 5일로 알려진 미북 실무 협상에서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정책조정관은 이번 미북 실무 협상에서 큰 돌파구가 나올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라면서 미북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도 양측이 연락을 재개하고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협상은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실무 협상에 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실수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용인하지 말고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중거리를 제대로 노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의 사각지대가 뚫릴 수 있는 한국과 주한미군에게 큰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미국 참여과학자연대의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2017년 5월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한 북극성 2형의 더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ased on the range and the fact that they seem to think it was a two-stage missile, that it appears to me to be looked like the Pukguksong 2 with probably a second stage that increased the range. 그러면서 2단계 추진체와 추가 연료 주입을 통해 최대 1900km까지 비행거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번에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통과할 경우 일본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고공으로 미사일을 쏘는 고각 발사 실험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번 미사일의 비행 고도는 약 910km, 거리는 450여 킬로미터로 탐지된 데 주목하며 이는 미사일 실험은 가맹화돼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게 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참을지 시험해보기 위한 속셈이었다는 겁니다. So it would appear that what they were trying to do was not overfly Japan.
By overflying Japan, they almost undoubtedly would have gotten a very negative U.S. response.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기술 발전은 한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 내에 주둔하는 미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약속한 3불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탐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한국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ith a submarine launched missile, they could move the submarine out into the East Sea where it could possibly be outside the envelope that a Patriot or a THAAD battery would see.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은 북한이 지난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안보리 의장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는 4일 다른 안건에 대한 회의와 함께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이 지난 2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 3를 발사한 것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신뢰성 검증과 함께 본토와 동맹에 대한 억지력 과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령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발사 실험은 전체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신뢰성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계획은 6개월 또는 1년 전에 세운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핵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풍계리 출신 탈북민 가운데 일부 피폭 수치가 일반인보다 수백 배나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의 전문가는 심각한 방사능 질환을 우려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의 핵물리학자인 윌리엄 바레타 교수는 2일 VOA에 북한 핵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검사 수치가 극도로 높다고 말했습니다. 바레타 교수는 특히 40대 후반 여성에게서 나온 1.3 시버트, 즉 1300mS는 심각한 방사능 질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들은 정병국 국회의원 측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북한 핵실험장인 풍계리와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10명에 대한 방사능 피폭 검사 결과 5명에게서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염색체 이상의 판단 기준인 250mS를 초과했으며 이들 가운데 48살 여성은 1386mS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풍계리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길주읍에 거주했고 3차 핵실험을 겪은 뒤 탈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 있는 정상인의 연간 피폭량은 2에서 3mS입니다. CT 촬영으로 할 경우 피폭 수치는 평균 15mS, 가슴 엑스레이 검사는 0.02mS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1000mS 이상은 나중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미국 의학계는 경고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직원들의 연간 피폭량은 20mS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후 후유증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주도했던 파레타 교수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 뒤 풍계리 핵실험장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는 영문 보도를 지적하며 북한의 핵실험들이 방사능 피폭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 내 연구단체인 샌디 연구소가 지난 2016년 길쭉은 출신 탈북민 21명을 면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나무를 심으면 80%가 죽고 우물이 말랐으며 기형아 출생도 생겼다며 길쭉은 일대가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영내 사이버 보안 능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이 주축이 된 아세안 사이버 보안 센터가 출범합니다. 이스와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지역과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동 노력을 구축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동 연구와 훈련, 지식 공유를 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센터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